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22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파견돼 수사 중이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대검찰청이 중앙지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되어 화가 난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것과 보고가 늦어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김 여사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중앙지검의 보고 지연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 정식 감찰 착수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선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으나 이를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지검장 이창수는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 여부 자체를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중앙지검의 보고 지연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이며 정식 감찰 착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삼가며 검찰 내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 총장의 발언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장이 정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통신이 제한된 장소에서 진행한 안방조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디올백 수사검사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 처분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었습니다. 서서울 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비공개 소환되어 20시간 조사를 받은 지 14일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2월 28일 하루에 시세 조종으로 적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골목시장 침해 논란,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각, SM엔터 인수 과정의 시세 조종 의혹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카카오는 지난해 준법윤리 경영감시를 위해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번 구속으로 쇄신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경영진의 출국 금지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22일 기준 41,050원으로 작년 말보다 24.4%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8년차에 접어들며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설날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설날 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을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공정청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춰 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그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그녀는 미국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 타이틀에 이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하게 됩니다. 만약 당선된다면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자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백인과 남성이 주류였던 미국 사회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왔습니다. 하워드대에 진학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에 낙점되어 대선 승리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지지율과 인기를 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남은 4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해리스 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관광객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과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르셀로나, 마요르카 섬, 말라가, 카나리아 제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과잉 관광에 대한 항해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바르셀로나 도심에 모여 관광객들을 향해 물총을 쏘며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알리칸테에서 주민들이 알리칸테, 판매 중 아님, 관광객은 우리 동네를 존중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BBC에 따르면 마요르카 섬의 해변은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차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점과 식당가에서는 결제 알림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해 항해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월세를 비롯한 물가가 치솟았으며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의 악영향이 크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최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크루즈 기항 관광객에게 물리는 세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4일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내륙 곳곳에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